그런 지역은 다 올랐어요. 근데 하반기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 일대가 계속적인 가격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다시 내린 기준금리, 부동산 시장 영향이 어떨까?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기준금리 내렸다는, 지금 사실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싸긴 쌉니다. 네, 정말 싸고 지금 역대 최저금리 0.5%가 된 상태인데요. 비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아까 뭐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같은 건 영향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대출이 돼야지만 금리가 싸고 말고 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대출 자체를 안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출이 문제없이 나오고 있는 비규제 지역의 일정 금액 이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 경기는 계속 상승 중에 있으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뭐 정책적 영향, 그 다음에 뭐 이런 현재 전염병 사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 지금 갭이 줄은 건데, 이렇게 되면 경기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권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서울에 있는 가격들이 다시 재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경기를 올해 상반기 때 경기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풍선 효과를 제대로 받았거든요. 진짜로 어디든 여러분들이 뭐 김포, 안산, 수원, 삼본, 인천, 뭐 청남 어디를 가더라도 가격 안 오른 거 없습니다. 올 초랑 지금 현 시점 비교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 오른 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안 오른 적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여러분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서, 아니면은 실거래가 같은 걸 보든지 뭐 호가를 보든지 뭐 이런 뭐 사이트 호갱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올 초랑 지금 시점하고. 그런 지역은 다 올랐어요. 근데 하반기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게 좋겠느냐?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서울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서울하고 경기권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 쪽으로 다시 사람들이 쏠리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시국, 이 어려운 시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생길 때는 서울 쪽으로 잽싸게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마도 늦으면 내년 초가 될 것이고요. 뭐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빠르면은 올해 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늦어도 가을부터 움직일 겁니다. 발빠른 투자들은. 예, 그래서 인서울 쪽으로 자꾸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투자 잘 못하잖아요. 좀 여유가 있고 좀 빠른 분들은 미리미리 투자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전까지는, 뭐 아주 늦게 되더라도 올해 전까지는, 하반기 중에는 내년 넘어가지 않고 인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내년부터 많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뭐 여하튼 간에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미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당장의 상황보다는 어차피 해결될 거라는, 우리 심리적으로 해서 부동산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경제가 결국은 이게 이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팽배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이 전염병이 해결이 안 돼도 투자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노도강 금강구 서울 중저가 재건축이 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노도강 금강구가 뭔지는 아시죠? 예, 노도강 금강구 이거 말고도 뭐 안시성, 김부검 여러 가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원구와 도봉구와 강북구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와 관악구와 구로구를 얘기하는 건데, 노도강은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름이고 금강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름인데요. 저는 사실은 금강구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일대가 사실은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 올라갈 여지가 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또 이미지가 약간 그렇잖아요. 금천, 관악, 구로 그 동네는 좀 요런 인식만 좀 사라지게 되면 가격을 많이 지금 갭을 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도강과 금강구가 서울 중저가 재건축 이쪽 일대의 재건축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는 와중에서도 이 지역 일대의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은 아닙니다.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것은 오히려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 뭐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이런 어떤 메이저급, S급 재건축은 오히려 좀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의
그 규제를 덜 받는, 대출의 규제를 덜 받는 이런 중저가 재건축이 뛰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더 이렇게 실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뭐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노도강 금강구 쪽에 방금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9억 원 미만의 재건축의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악구나 구로구나 금천구가 어느 쪽이냐면은 관악구가 이쪽이고요. 관악구.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가 이제 요런 쪽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금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사실은 그동안은 별로 인기가 없었죠. 사실은. 그죠? 예. 이 위쪽이 이제 영등포구 쪽이고, 그 다음에 동작구 쪽인데, 여기가 굉장히 약진을 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얘네들의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광명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서울인 얘네들이 가격이 좀 덜 오른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일대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놀랍게도 여기 33평 아파트 가격이 막 5억, 6억 이랬습니다.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진짜 싸죠. 5억, 6억 정도가 33평이면 요즘 이제 거의 뭐 경기 외곽이라든가 그야말로 지방으로 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랬었던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를 들어 롯데캐슬 골드파크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33평의 실거래가가 10억 7,500. 그죠? 굉장히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관악구에서도 이제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가 이제 서울대 구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실거래가 보니까 지금 10층 기준에서 11억까지 거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대를 넘긴, 이제 10억대가 넘어서 11억, 12억, 호가상으로 거의 12억씩 부르는 그런 동네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인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12억, 뭐 13억 심지어 이렇게까지 실거래가 찍는 거 보게 되면 아직도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일대가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구축도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뜨는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일단은 신축 아파트, 신축 트렌드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막상 아까 보셨다시피 신축을 살라 그러면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비싸죠. 그래서 향후 미래의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쪽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새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신축이 올라게 되면 100% 이거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왜?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네? 얘네들의 완성품의 가격이 올라가네? 재료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신축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중에 어떤 게 더 잘 뜰까요? 요즘 같을 때는 재개발이 먼저 잘 뜹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거는 재건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없죠. 예,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라든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개발이 좀 규제가 덜하죠. 왜냐하면 얘는 공공적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쪽의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도 덩달아서 이제 뛰는 그런 모습을 강화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서울 25개 구 중 유일 강남구만 아파트 거래 늘었다. 이게 좀 놀랍죠? 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약간 상반된 내용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초고가 주택 밀집한 곳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강남구만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유일하게 강남구만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월 거래량입니다. 4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늘어났는데 4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제 강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한 현상이죠. 당연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영 아시겠지만 6월 달까지 올 상반기까지 매매를 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그 다음에 장특공 적용 이거를 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죠? 12.16 대책에 의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그것을 적용받기 위해서 지금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한 거죠. 6월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4월 달쯤부터는 거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주택자 중과 완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덩치가 큰 것들을 팔아야지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쪽에 거래량이 많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물건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려가 생기죠. 또 반면에 보유세 부과일이 구진일이 6월 1일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는 6월 말.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제 팔아도 올해 그 보유세는 매도자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잔금 치러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게 된 거죠. 6월달 넘어가서 7월달 잔금 치르게 되면은, 이제는 양도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고, 싸게 던질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혜택을 받게 되면 한 3, 4억씩 이득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세금적으로. 그러면은 한 2억 싸게 팔아도 지금 파는 게 난 거죠.
그런데 이제 팔게 되면 세금 다 내야 돼. 2억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매물들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다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때 강남구 쪽이랑 서초구 쪽이랑 이런 쪽에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하향 조정됐었는데 이제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대신 줄죠.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뭔지 아시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날 누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5월 15일 날 팔았어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잔금을 치러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6월 15일 날 잔금을 받는 건데 난 6월 15일 날 팔았지. 이제 내게 아니야. 그런데 7월 달, 12월 달 이럴 때 재산세 부과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 6월 1일에는 팔았지만 여전히 내 거였잖아. 잔금 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 6월 달에 팔았는데 왜 내가 세금을 올해까지 또 내야 돼요? 이러는데 법이 그렇다. 네, 법이 그렇다. 아시면 되겠고.